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1단원이 끝났고 새로운 단원인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자, 교과서는 36쪽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자연환경과 인간. 이거 지금 보니까 그림과 같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떤 기후 특징이 나타날까? 자, 이거 어떤 기후 같니, 얘들아? 이 그림만 봤을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니? 일단 더운 지역에 사는 것 같다, 그지? 옷을 헐렁하게 입고 긴 팔을 입었다, 그지? 그리고 밑에 샌들을 신었는데 양말 안 신었네, 그지? 그리고 위에는 이런 천조각을 둘러싸고 있고 집들을 가옥 구조를 보니까 흙으로 만든 벽돌집 같은 느낌이 들고 창문은 되게 작고 지붕은 평평하고 이런 게 바로 건조기후,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죠? 자, 교과서를 봐도 되고 PPT를 봐도 됩니다. 자, 기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기후, 지형 등의 자연 환경은 자,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세계의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다, 그지?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후를 얘기할 때 기후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기후를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이 세 가지를 꼭 언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기후의 3요소라고 하는데 기온, 강수, 바람, 요게 바로 기후의 3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온에 따라 기온이 높고 낮음, 그 다음 또 강수에 따라 비가 엄청 내리고 비가 아예 안 와. 그 다음 바람에 따라 바람이 너무 세고 바람도 안 불어. 요런 특징에 따라서 인간 생활의 모습, 또 주거 환경의 모습이 달라지겠지, 그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후는 얘들아, 기후는 위도나 해발 고도나 수륙 분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대. 자, 위도나 해발 고도나 수륙 분포 얘네들 있지.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후 요인이라 그래. 또는 기후 인자 같은 말입니다.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 등. 자, 이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라는 것은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후 3요소, 기온, 강수, 바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들 얘기하는 거야. 즉, 위도에 따라서 기온, 강수, 바람이 달라지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 강수, 바람이 달라지고 수륙 분포에 따라서 기온, 강수, 바람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들아, 위도라는 건 뭐야? 저위도, 적도 지역을 저위도라고 하고 극지역으로 갈수록 고위도라고 하지, 그지?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기온이 떨어지겠지, 그지? 뭐 그런 거 해발고도. 자, 해발고도 그러니까 평지에서 상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떨어지겠지. 그다음 수륙분포. 수륙분포라는 것은 육지와 해양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육지와 해양의 분포. 육지와 해양은 성질이 다르거든. 육지라는 것은 있잖아, 얘들아. 너희 그 비열이라는 게 있는데 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데 이 비열이 육지와 해양 중에 어디가 클까? 자, 어디가 클까라는 말은 자,
밀도를 같이 올리려고 할 때 어디가 더 열량이 많이 들어갈까? 어디가 더 힘들까? 어디가 더 빡셀까? 이런 거야. 어디가 더 힘들겠니? 바다가 힘들단 말이야. 그 말인 즉슨 육지가 비열이 작다. 즉 쉽게 1도가 올라가고 쉽게 1도가 식는다. 즉 열의 변화가 육지가 쉽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걸 이제 수력 분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육지의 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겠니? 그러니까 바닷가의 근처에 사는 사람이랑 육지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랑 기후가 다르겠지. 육지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름에도 엄청 더워. 온도가 금방 올라가 버리거든. 근데 겨울엔 또 어때? 또 엄청 추워. 왜냐면 금방 식어버리거든, 기온이. 음. 그러니까 연교차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니? 육지가 해양보다 연교차가 크겠지. 그치? 그런 걸 이제 수력 분포라 그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기후가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위도, 해발고도, 수력 분포는 기후 요인 또는 기후 인자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런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전 세계 기후를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야. 여러분 3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게 보여. 자, 세계의 기후 지역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영도선 이게 뭐지? 이게 적도야, 적도. 자, 이 적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1년 내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자, 이런 기후를 뭐라고 해? 여기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열대기후라고 해요. 열대기후. 자, 그리고 열대기후 아래 위로 지금 무슨 기후가 분포하지? 그렇지. 건조기후가 분포하지. 그 다음 이 건조기후 위로 온대기후가 있고, 온대기후 위로 냉대기후가 있고, 냉대기후 위로 북극과 남극에 한대기후가 있죠. 그리고 곳곳에 높은 산지가 있는 곳에 고산기후가 있어. 여기 보면 고산기후, 여기 안데스 산지, 그 다음 여기 로키 산지, 뭐 시에라 네바다 산지 이런데 고산기후. 그 다음 여기 인도 위에 여기 히말라야 산지 또는 뭐 이탈리아 위에 알프스 산지 이런데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거지. 자, 이렇게 전 세계 기후가 분포하고 우리나라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기후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약간 초록색, 연한 초록색이니까 요거겠네, 그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자, 이게 뭐냐면 온대 기후긴 온대 기후야. 근데 겨울이 건조해. 이런 뜻이야. 겨울이 건조하다는 것은 겨울에 비가 온다 안 온다? 많이 안 온다는 거지. 건조하니까. 우리나라의 기후의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지. 하계다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하계다우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근데 요렇게 전 세계의 기후를 나눈 사람이 있어. 전 세계 기후를 구분한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이름이 두 글자인데 독일 사람인데 이렇게 전 세계의 기후를 평생 공부해서 이렇게 나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쾌펜이라는 사람이에요. 쾌펜의 기후 구분. 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쾌펜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이제 기후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쾌펜이라는 사람이 나눈 것이고 자, 이 사람도 똑같이 자, 열대, 온대, 냉대, 건조, 한대 이렇게 5개로 나눴어. 크게는. 그걸 이제 1차적 기후 구분이라 그래.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쾌펜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어, 기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이것이다. 땡땡. 여러분 맞춰보세요. 전 세계 기후는 자 얘를 보면은 기후를 알 수가 있다. 어딜 가든지 얘를 보면은 여기는 무슨 기후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뭘까? 자, 기후라는 건 뭐야? 기온, 강수량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자,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누구야? 그렇지.
식생이라 그래. 식생. 그러니까 나무, 풀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식생이라 그래. 식생. 그래서 이 식생, 너희 집에 왜 화단이나 이런 거, 화분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 있지. 걔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뭘까? 그렇지. 햇빛과 물이지. 어. 그러니까 햇빛이 뭐야? 기온이고 물이 강수량이야. 그거에 따라서 각 지역의 식생, 즉 나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의 모습을 보면 아 여기는 기온이 어떻고 강수량이 어떻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기후야. 이렇게 이 사람이 구분했단 말이지. 개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크게 수목기후와 얘들아 무수목기후로 구분할 수 있어.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수목기후라는 거는 뭐냐면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 무수목기후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 이렇게 구분을 했고, 자, 이 수목기후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여기는 나무가 자랄 만해. 근데 무수목기후, 나무가 자라기 너무 힘들어, 척박해. 자, 그런 환경이 어디냐? 한대기후. 그 다음 건조기후야. 일단 이렇게 구분을 먼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열대기후라는 거 있잖아, 얘들아. 열대기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열대기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냥 덥다고 다 열대기후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했냐? 자, 열대기후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자, 최하늘 평균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열대기후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 이 사람이.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무슨 뜻이야? 최한월, 가장 추운 달. 자,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를 넘어야 돼? 18도. 즉,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1년 12달 모두 18도를 다 넘어야 돼. 가장 추운 날도.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대기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열대기후 안에는 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은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 사바나 기후가 있고 열대 몬순 기후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온대기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가 온대기후죠. 자, 이 온대기후의 정의는 뭐냐? 자, 최하늘 평균 기온. 자, 가장 추운 달. 보통 우리가 1월 달을 얘기합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 달이거든.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월 달 평균 기온이 자,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온대기후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이 정도 되거든. 아니면 0도, 따뜻한데 1, 2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 들어가는 거고, 온대기후는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온대기후에 가장 많이 살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온대기후는 조금 자세히 이렇게 구분해놨어. 네 가지로. 자, 그 다음 냉대기후는 북한 같은데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 생각하면 되는데 정의가 뭐냐면 자,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 미만 플러스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플러스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은 뭐냐면 나널이 따뜻하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보통은 8월 달을 생각하면 됩니다. 8월 달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 10도 이상 올라가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추울 때는 추워야 돼. 마이너스 3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더울 때는 또 어느 정도 더워야 돼. 10도 이상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냉대기후는 뭐가 크겠니? 자연스럽게 냉대기후는 뭐가 크다? 연교차가 크단 말이야. 연교차가. 기본적으로 13도는 나. 연교차가 기본적으로.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냉대기후는 냉대습용과 냉대겨울 건조로 나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무수목기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한대기후는 뭐냐면, 자, 최나널 평균 기온. 자, 8월달 더울 때 최나널 평균 기온이 자, 몇 도 미만? 10도 미만. 즉 뭐야? 가장 더운 날도 10도 이상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어떻다는 거야, 기온이. 겁나 춥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기후에선 당연히 식생이 나무가 자라기 힘들겠지, 그지? 너희가 나무라고 생각해봐. 이런 데 살고 싶겠니? 툰드라 기후, 빙설 기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건조 기후가 있어요. 이 건조 기후의 정의는 뭐냐면 건조라는 것은 비가 안 온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자, 1년 강수량을 0 강수량이라 그래. 자, 그래서 0 강수량이 500ml를 넘으면 안 돼. 500ml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강수량이야. 1년을 통틀어서 500ml라는 얘기거든. 우리나라가 한 1년에 한 1300ml 정도 내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3년도 안 되는 그런 강수량이지, 그지? 그런 곳에서는 식생이 자라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걸 스택 기후와 사막 기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걸 건조 기후라 그래.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것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같이 쌤이 거기 구글에 같이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해 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적도를 주변으로 해서 열대기후, 그 다음에 건조기후, 그 다음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그 다음 열대기후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열대기후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과서를 봐도 되고, 이 쌤 같이 봐도 됩니다. 자,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열대기후 지역, 그지? 얘네들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 그치? 1년에 한 바퀴 돌아도 1년 내내 어차피 태양 에너지가 이쪽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래서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거야. 겨울이 없는 거지. 자, 포인트를 잠깐만 바꿔볼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자, 봅시다. 자, 적도 주변에 분포하는 열대 기후 지역은 자, 일사량, 태양 에너지 일사량이 많다, 그지? 그래서 1년 내내 연중 기온이 어떻다? 높다. 자, 이러한 기후 특성으로 자, 가옥의 구조는 자, 너무 더워. 그러면 어떻게 폐쇄적이야겠니? 개방적이야겠니? 가옥이 뻥뻥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단순하고 개방적으로 하는 거야. 통풍이 잘 되도록 창문은 되도록 크게. 그리고 기온과 습도가 높단 말이야. 여기는 열대기후 지역은 덥기도 덥지만 비도 엄청 내려. 습도도 높아. 그래서 이런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옷을 거의 안 입거나 아니면 얇은 천으로 만든 간편한 옷을 입는 거지. 패딩 같은 거 입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죽어. 쪄 죽어. 자, 또한 토양이 척박하다. 자, 이 중요한 말이야. 열대기후 지역의 토양, 자, 엄청 더운 지역의 토양은 굉장히 척박해. 척박하다는 건 농업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척박한 토양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 자, 열대기후 지역의 척박한 토양을 라테라이트라 그래, 라테라이트. 얘는 색깔이 붉은색이야. 붉은색이고 단단해, 벽돌처럼. 음. 자, 벽돌 위에 농사가 되겠니? 안 된단 말이야. 굉장히 척박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수렵 이런 거 뭐 잡아먹거나 그럼 채집 아니면 이동식 경작 즉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는 거야.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불을 내어서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거름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또 3, 4년 짓다가 지력이 쇠하면은 또 이동해서 또 화전 농업 이런 걸 이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 그래.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보면은 카사바나 얌 여기 이번에 이걸 카사바라고 하는데 약간 고구마 같은 거야. 그래서 이동식 경작을 통해서 카사바나 얌은 이제 감자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량 작물을 재배하고 열대 과일을 즐겨 먹는다, 그지? 벼농사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런 아마존 어디야? 브라질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을 아마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옥 구조를 보면은 지금 자,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급한 거 보이지? 우리 옆에 이제 건조기후에서는 지붕이 되게 평평했잖아. 여기는 비가 안 오니까 그냥 평평하게 하면 돼. 근데 여기는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강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 비가 잘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를 급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면 너희 보이나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집 표면과 띄어져 있어. 집이 이렇게 붕 떠 있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놨거든. 자, 이런 거를 고상가옥이라 그래.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일단 너무 더워. 더우니까 땅이 축축해. 습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띄워 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벌레도 되게 많아. 막 지네 막 100마리 기어다니고 막. 그다음 뭐고 그거. 그 뭐고 곱등이. 막 뛰댕기고 막.
바퀴벌레 막 한 1000마리 기어다니고 막 이런 해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띄워 놓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고상식 가옥이라 그래. 고상가옥 또는 뭐 고상식 가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얇고 간편한 옷을 입거나 뭐 안 입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은 이제 건조기후, 그 다음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자, 열대기후까지만 이렇게 정리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세 개의 기후 구분을 구분한 사람 이름이 뭐였지? 쾌펜. 쾌펜의 세 개의 기후 구분에 따라 전 세계를 몇 개의 기후로 나눴지? 5개. 자, 적도부터 극지역으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어,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크게 이렇게 5개로 나눈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많아.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끝.